부동산 파티는 끝났다. 부동산 파티는 뭘로 개최한 거예요? 부동산 파티 개최는 유동성이죠. 돈 풀어서 개최를 했다. 근데 그 돈을 대출로 풀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갑부라고 해봅시다. 자산이 한 1조 정도 된다. 이렇게 칩시다. 그랬을 때 막 유명 인사들 불러가지고 불꽃놀이 빵빵 터뜨리고 한 10억짜리 파티 했다. 그러면은 그 파티는 괜찮죠. 그래서 부동산 파티도요, 소득이 올라갔다 뭐 그딴 얘기 하는 인간이 있는데,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내가 만약에 월 500을 번다 그러면은 한 200짜리 파티는 할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 부동산 파티는 내가 뭐 10억짜리 파티를 하는데 그 중에서 5억은 대출 받아가지고 파티를 열었다. 대출 받아서 파티 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뒷감당은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왜? 부동산 시장에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은행 정기예금이 5조 원 급증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호주부라고 했죠. 코인, 주식, 부동산. 왜? 호주부라고 묻는데 얘만 따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얘만 따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얘네 다 위험자산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 안전자산.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예적금, 그 다음에 채권이나 금, 요즘은 뭐 미술품 이런 것도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요거나 요것도 일단 뭐 공부하고 좀 알아야 하는 거고, 내가 계속 요것만 보고 있다가 옮겨놓고 요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예적금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 근데 기준금리 1%로 올리기 직전인 지난달 24일, 한 달도 안 돼서 예금이 5조나 들었다. 지금 뭐라 그래요? 예금금리는 너무 안 오르고 대출금리는 너무 빨리 오른다. 예금금리 너무 낮다. 예금금리 낮은데 벌써 5조예요. 그런데 지금 청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죠. 예대금리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낮출까요? 예금금리를 올릴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은행은 지금 돈이 없어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내리면 나갈 돈이 많아지고, 예금금리를 올리면 들어올 돈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금리를 양쪽 다 올리면 나갈 돈은 줄고 들어올 돈은 많아지는 거고, 둘 다 낮추면은 들어올 돈은 적고 나갈 돈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대 금리 차 줄이려면은 예금 금리를 올리겠죠. 예금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지금 5조 몰렸는데 앞으로 훨씬 더 몰릴 수밖에 없더라. 지금 거기다 주담대 금리 지금 3.3에서 5%, 연이자가 480만원, 월 40만원 쭉쭉 늘어나고 있죠. 문제는 변동금리가 75% 웃돈다. 난 고정금리 받았는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집값 안 떨어질 거예요. 4명 중에서 당신 말고 3명은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본인만 버티면 뭐예요? 집값을 혼자 버티면 돼요? 그럴 거면은 지금 현재 한 5억 하는 아파트 호가 100억 놓고 버텨봐요. 나는 괜찮으니까 버티면 언젠간 100억 올라가겠지. 올라가요? 옆에서 5억 4억 내놓고 있는데 혼자 버티면 뭐해? 100억은커녕 6억으로만 놓고 버텨도 안 될 텐데 5억 1천만 원만 해도 안 될 거예요. 옆에서 4억 3천, 뭐 4억 5천, 4억 7천 막 이렇게 내놓기 시작하면은 혼자 버텨봤자 안 돼요. 잔액 기준 75.5%, 신규는 79.3%. 아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고정금리로도 안 받아요. 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영끌한다고 그랬죠? 고정금리를 받으면 확 줄어드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리고 대중무휴층 상위 10에서 30%, 이 사람들이 절반이 4%일 때 안 사고 5%일 때는 78%가 안 산다. 무슨 소리예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은 당연히 예금금리 올렸으니까 안전자산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황금성이 떨어져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계속 집값 이야기하고 뭐 호가가 얼마니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고수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건 황금성이다. 그래서 저희 재작년에 올린 영상에 그런 것도 있어요. 투기 유형 4가지. 그래서 그 중에서 찐 고수들은 세금이 뭐 얼마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남을 수 있고 황금성 높을 때 빨리 팔아버리고 빠진다. 대중부유층이면은 부동산으로 돈 좀 번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황금성 떨어지게 생기니까 안 산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절반은 안 사고 있고. 근데 누가 사요? 현금부자가 산다고? 뭔 개소리야 그게. 현금부자들이 뭘 사요? 지금 이자 올라가면 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10에서 30%니까 저 정도죠. 10% 안에 드는 사람들은 더 안 사겠죠. 물가 계속 오릅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3.7%. 금리 왜 올려요? 첫 번째가 물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도 고용은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이제 물가 때문에 올리고 있죠. 문제는 지금 금리 2차례나 올랐는데, 언제부터 올렸어요? 8월에 올리고 11월에 올렸는데 물가 상승폭이 이렇게 멈추기는커녕 올라가고 있다. 8월에 올리고 11월에 올렸는데 멈추기는커녕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 물론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금리 안 올렸으면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을걸요? 이미? 자, 미국에서는 3차례 금리 인상하고 최대 분기별로 해서 9차례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절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연준 위원 중에서.
그러면 미국에서 빨리 올리면 한국은행에서 더 빨리 올려야 되겠죠. 이거는 늘 말씀드리죠. 뭐 때문에? 자본 유출과 환율 방어 때문에. 남들 올릴 때 터키 한번 내렸다가 리라와 가치가 얼마나 됐냐 반토막 났어요. 근데 문제는 자본은 아직 유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환율은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는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환율이 방어가 안 되기 시작하는 순간 잘못 판단해서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들 힘들고 뭐 부동산 가격 너무 급락해서 막 힘들고 그러니까 금리 좀 천천히 올려야 되겠네 미국보다. 그런 순간 환율 튀기 시작해서 자본 쭉 빠지면은 외환위기 또 온다. 그러면은 그거 조금 방어하려다가 경제까지 개박살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데 뭐 하는데 이럴 거 볼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멈춰도 올려야 될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올리면. 물론 미국이 계속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기 때문이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나오면 글로벌 어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커지고 있다. 공급 병목, 에너지 수급 불균형. 일단은 유가 지금 2년 내 100달러 찍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2년 내 100달러를 찍게 되면은 지금 유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물가 인상 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다. 왜? 유가는 운송, 뭐 제조에도 들어가고 에너지에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안 잡힐 거예요. 당분간 진짜로 한 2년은 안 잡힌다. 100달러 찍는다는 건 한 2년 오른다는 얘기인데 2년 내로 그럼 물가 잡는 건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면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더 급격히 올려야 되는 거고 다 그런 계산해가지고 연준에서 3년 뒤까지 9차례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게 다 보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전문가인데 우리나라에서 저기 부동산 전문가나 작자들이 뭐 공급이 부족해서 어쩌고 저쩌고 정신 나간 소리죠. 그리고 이미 실거래가 하락은 시작됐습니다. 마레프 여기 얘기했죠? 떨어진 거. 송파 헬리오시티 뭐 이런 것들 대장주 아파트들이죠. GTX 2억 낮추고 뭐 3억 낮추고 인덕원에서는 이미 3억 떨어졌죠. 잠실 떨어지고 마포 떨어지고 목동 뚝 떨어지고 동탄 떨어지고 고양시 떨어지고 안양 인덕원 떨어지고 평촌 떨어지고 통도 신도시 떨어지죠. 여기 또 동탄이고 서울 외곽 지역들도 막 떨어지지. 의왕 과천 떨어진 거 봐. 문제는 2억 2억 1억 2억 이런 것만 떨어져서 그러지 수도권에도 3억 떨어지는 데도 많고 강남권에는 6억대까지 떨어지는 데도 많아요. 거기다가 전세 매매가 하락보다 더 위험한 건 전세가 하락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래 집값은 더 박살날 수밖에 없는데 판단 잘한 게 MB 때 전세자금 대출 풀고 그 다음 정부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또 풀어가지고 떨어지다가 방어가 되고 거기서 이제 막 재건축 올리고 유동성 집어넣어가지고 거품 다 빠지기 전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주택 수요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 왜? 전세가 하나당 1,000만원 떨어지면은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이 필요하고 2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억이 필요하고 3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억이 필요해요. 세금처럼 분납도 안 돼 저건. 11억대까지 치솟았던 음마가 지금 4억 떨어졌다. 11억 5천에 계약됐는데 7억 5천 매물이 나오고 있다. 매물 뭐예요? 신규죠 신규. 근데 내년 8월 9월 이후에 전세가 오를 것 같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마포구 여기도 뭐 2달 전부터 전세 쌓여서 1억 떨어진 매물 있고 매물 지금 얼마나 늘었어요? 서울 전체적으로 16,000에서 31,000까지. 그 다음에 학군 지역은 절대 전세가 안 떨어지고 집값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강남구 대치동이 180건에서 1200건까지 늘었다. 작년 12월 대비 올해 12월에. 아까 얘기했던 음마 30건이 439건 됐다. 강남은 안 떨어질 것 같죠? 자사고 폐지해서 뭐 강남 전세값은 무조건 올라간다. 보고 얘기해라 좀. 결국 이렇게 되는 건데. 거래량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자 11월 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뭐 그래도 많이 해봤자 1400에서 500 정도겠죠. 근데 10월에 2316건 요건 확정이죠. 이때까지 떨어진 시기가 언제냐? 2008년 8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자 11월 요거보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9월부터. 이런 거래량이 나왔던 시기 보면은 다 언제예요? 집값 떨어지던 시기.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 왜곡이 됐다. 옛날에는 대출 규제 안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은행권에서 저런 식으로 대출 중단이 들어갔다. 이거는 정부에서 때려 죽여도 안 해요 원래. 근데 왜 하느냐? 바젤3에 맞춰야 되고 가계부채가 너무 부담이 커져서 무턱대고 빌려줬다가 은행권이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4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 은행 망하는 거 봤는데 우리나라에 그보다 큰 은행이 있어요? DSR 규제 600만 명 영향 받으면은 내년 1월부터는 수요가 한 300만 주는 거고 내년 7월부터는 한 600만 주는 거예요. 안 올리면 개 떨어지죠. 그래서 1월부터 263만 명, 7월부터 593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 그만큼 여러 개 안 되는 수요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미 주담대를 받으면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데 제약이 생긴다.
저런 사람들 영끌하는 사람들이죠. 영끌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저기 유튜브들 하는 사람들 봐봐라. 뭐라 그래요? 집값 올라간다고 지금 당장이라도 집 사라. 어머니가 힘들면은 어머니 보고 나가서 일하라고 한 다음에 집 사라. 이런 인간들 뭐라 그래요? 보험 해지해라. 근데 보험 없고 DSR 때문에 대출도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뭐 사고라도 난다면? 병원비 조금이라도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빚의 스노우볼링입니다. 그거를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 물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사례는 성공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하죠. 누가 댓글 달아놨더만요. 뭐 이런 성공 사례들 계속 올려가지고 사람들 부추기냐. 얼마나 많냐고. 그 밑에 대댓글로 달렸더만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사로 내고 실패한 사람들은 다 죽고 없다고. 거기다가 DSR 도입하고 5% 관리. 5%에 뭐 들어가요? 잔금 대출, 중도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카드로. 5%인데 5% 같지 않은 5%. 지금이 만약에 6% 받았다면은 내년에는 체감으로 한 3%대로 줄은 느낌일 거다. 왜냐면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사업자금으로 대출 받았는데 주택에다 쓴 사람들 다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위반하면 회수. 개인 사업자로 대출 받아서 사업자금 쓰겠다고 해가지고 주택 산 사람들 전수조사 들어갔는데 회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매 경매는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출은 더 안 나와.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여러 번 더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결론 유동성 파티로, 그것도 무슨 유동성 파티로? 대출 유동성 파티로 부동산을 띄웠다. 그런데 대출은 뭐다? 빚이죠. 빚. 빚은 나중에 반드시 후유증을 불러옵니다. 무리한 빚은. 근데 지금 무리한 빚이었죠. 무리한 빚이니까 은행권에서 중단까지 들어간 상황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내년에 더 축소. 그리고 이자 더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자 늘어나고 있는 예금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 이 정도면 파티 끝났다는 게 다 나오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오를 거야 빽! 예적금으로 돌리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을 비싸게 사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야 빽! 정신승리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